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중국편. 이제 운수 보는 법은 중국편장에서 끝났고, 이제 간목 1간부터 계수 1간까지 10천간이 12개월을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월지에 따라서 가령 자월에 태어난 간목일간, 축월에 태어난 간목일간, 이렇게 해서 해월에 태어난 간목일간, 그리고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계수, 그 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계수부터 해월에 태어난 계수까지 이렇게 해서 명식들이 약 간목에 12개, 그리고 12개월을 만나니까 이 계수의 해수까지 약 120개의 명식들을 통변을 자연의 실상,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조우법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이란 인간만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자연의 조건이 추우면 따스한 것을 원하고 더우면 시원한 것을 원하고, 그래서 조를 이루도록 되어 있다. 이 사주 또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를 이루고 성격시키는 그 과정 속에 통관용신, 병양용신, 억부용신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은 신강 신약보다도 조가 더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여름에는 너나 없이 옷을 가볍게 간단하게 입고, 이 겨울에는 따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따스한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겨울에는 사람들도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여름에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떨어져 있어야 되지 가까이 있으면 덥다. 저리가 덥다.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얘기가 성립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음과 양의 관계로서 여름을 양이라 하고 겨울을 음이라고 하는데, 이 음의 기운이 강하면 양의 기운을 원하고 양의 기운이 강하면 음의 기운을 이룬다. 이것 자체가 자연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조건과 통관신, 그리고 병양용신, 그리고 억부용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정확하게 네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되었다.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이다. 이 부분만 확실히 아시면 문제될 것이 없겠다 그래요. 그 과정 속에 생극재화가 있겠고, 그 속에서 합과 형충파해가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의 희신은 명식을 중화시키는 오행으로 용신과 희신, 그래서 용신을 생하는 글자를 희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부분을 통칭해서 용신과 희신을 통칭해서 희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용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희신이라는 단어는 즉 조의 개념이 묻어 있다고 그래요. 이 용신과 희신, 이 부분은 통관신과 병양용신과 조용신의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바로 희신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을 중화시키는 오행으로 일간이 오로지 의지하는 글자이다. 그러므로 시신이 건강해야 인생사 풍파가 적음으로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리고 어떠한 부분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가령 병화일간이었었다. 그러면은 일간인 주체, 사주의 주인인 이 당주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이 화기에 해당이 되는 사화나 오화 한 글자가 먼저 있기를 요구한다. 이것은 사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무토일간이라면, 기토일간이라면 이 무토에서는 술토나 진토가 이 무토의 록근처와 같기 때문에 진토나 술토가 한 글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이 기토일간이라면 축토나 미토 한 글자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떠한 천간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한 용신이나 희신을 요구하게 되는데, 통칭해서 그 희신, 즉 가령 병화일간에 이임수가 용신이나 희신이 되었다면, 또는 계수, 이것이 희신작용이 된다면 사주가 더워서 시원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임계수를 원할 것이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계수를 희신으로 쓴다면 해수나 자수, 이임수를 희신으로 써도 해수나 자수가 한 글자 있고 일간에서 록근지나 제왕지가 한 글자 있는 것을 요구한다. 희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만 지키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희신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 희신이라는 이 글자 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억부, 통관, 조후, 이 세 가지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 희신이다 그래요.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일간이 일간일지로 형성이 되고, 용신, 희신이 일간일지로 구성이 된다면 일평생 복록이 따르게 되는데, 만약에 희신이 무력하거나 오로지 천간 하나만을 의지하거나, 즉 일간 역시도 일간 혼자 있고 다른 그 지지에 비견이 없는 상태, 용의신에서 또한 지지만 있거나, 가령 이 금기가 희신이 되는데 희신에서 지지 신금 한 글자만 있거나, 또는 유금 한 글자만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경금 한 글자만 있거나 신금 한 글자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용신 쇠학이요, 지지에 있는 것은 투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가 약해져 버린다. 그 계속 얘기를 했지만, 지지신금이 있고 경금이 한 글자 있었다면, 또는 천간신금이 한 글자가 있었다면, 이것을, 이 힘의 내력은 약 80%의 기람이 있다면, 천간이 한 글자만 있거나 지지만 한 글자가 있다면, 이때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그 힘이 약 40% 정도에서 50% 정도 선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간 하나만을 의지하거나 지지 한 글자에만 의지한다면 길명이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희신천간에 로강지가 한 글자 있어야만이 희신천간의 로강지가 한 글자, 그리고 일간에 록지나 왕지가 또 한 글자,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가령
병화일간이 간목이나 을목 한 글자에만 의지한다거나 또는 간목이나 을목이 없고 임목이나 묘목 중 한 글자만 의지하거나 또는 목기는 없으면서 사, 오 중 한 글자만 의지한다면 고단한 인생이 될 것이 뻔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간목이나 을목이 희신이 되었다면 임목이나 묘목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합충은 매우 흉하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에의 또 다른 간목이 근접하고 있으면 쌍목유림이라 그러는데 이 간목이 세 개가 모였다면 삼목유삼이라 하고 두 개가 있으면 쌍목유림이라고 그래서 전진력, 활동력,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쌍목유림으로 간목이 두 개라고 해서 신강하다, 또 세 개라고 해서 신앙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말로만 삼목유상일 뿐이지 신약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지지에서 로강지가 없으면 신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기신작용을 하면은 좋을 것이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쌍목유림이나 삼목유삼이 되는 것이, 즉 간목을 등락해갑시키는 을목이 투출한 것보다는 오히려 쌍목유림이나 삼목유삼이 더 길하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을 매우 필요로 하지만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을 도저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목은 을목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하며 을목의 성장을 돕지만 을목은 간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주가 신약에서 목기가 시신이라 해도 을목은 도움이 되지 않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을목을 만나는 경우에도 형제, 동료, 아는 사람 또는 친척 등등 나에게 친한 척 하면서 다가와서 꼭 피해를 주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등락애가 당했다고 말하는데 믿는 도끼 발등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이러한 원인은 을목 도화살의 부드러움이 간목 통나무에 접근하여 칡렁쿨이 생나무를 휘감고 도는 형상으로 나타나 결국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로도 작용한다 그래요. 이 간목이 신강하다면 병화의 설기를 좋아하고 정화는 당기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그러나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을 매우 좋아한다. 그러나 이때 조건이 각각 다르다. 이 간목이 신강하다면 정화보다 병화가 더욱더 길하고, 그 다음 경금이 투출했다면 병화보다 정화가 길하고, 이러한 식의 모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 정인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만 이 정화 입장에서 을목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정화는 간목에게 이득을 주지는 않지만 병화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활인성이요, 정화를 만나면 이기적 성분, 개인주의 성분이 된다. 즉 간목이 병화를 만나는 것은 홍익 이념의 애타행, 그것이 되지만 이 정화를 만나면 정화는 상관이 되는데 이것은 내 개인적 성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 자연의 조건에서 꼭 나타나는 개인적 성분 또는 활인 성분, 우리 성분, 이 부분은 병화와 정화,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
이 병화는 우리 성분, 이 정화는 개인 성분, 임수는 개인 성분, 계수는 우리 성분. 즉 계수는 포괄적 개념의 전체를 아우르는 성분이요. 그래서 이 계수는 조상의 덕을 상징하고, 이임수는 개인적 성분, 나, 내 가정 또는 내 주위 환경, 이 부분만 해당이 된다. 이 정화 역시 개인적 성분의 이임수와 같다. 이 병화와 계수는 우리 성분으로 홍익 이념의 포괄적 성분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성분이다. 활인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라 그래요. 이것은 사주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라. 지금 이 병화는 외적 성분, 정화는 내적 성분, 임수는 이것이 외적 성분이 돼야 되는데 이쪽으로 봤을 때는 외적 성분이기도 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계수는 또한 내적 성분인데 음이기 때문에 내적 성분인데 이것은 우리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조우의 개념, 이것을 사용을 할 때 정확한 구별, 이 부분이 다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래요. 그래서 병화가 신으로 간목에 근접하고 있다면, 기토와 계수가 있으면 병화와 계수가 근접하지 않았다면 매우 좋은 명식으로 비조구열이라고 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병화와 계수, 이 부분은 1년 12달 어떠한 사주라 할지라도 병화와 계수는 격하고 있어라. 떨어져 있어라. 병화일간이 되었다면 이 계수는 연천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이 기토는 이 병화에 언제라도 좋다. 연간이든 월간이든 또는 시간이든. 다만 병화가 신약에 있을 때는 연간에 있는 것이 좋겠고, 병화가 신강하다면 이 병화에 근접한 기토가 있으면 매우 순발력이 빠르고 두뇌 회전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 일간으로 신강하고 계수가 있고 기토가 있으면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또는 이 병화 일간이 시신으로, 그러니까 간목이 신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신으로 간목에 근접하고 있고 병화에 기토가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계수가 있으면 이것을 비조구열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달, 성공하는 명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건은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냐면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간목의 월간 병화, 그리고 연간 기토, 기토와 간목은 항상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간목을 바로 생해주는 간목의 친어머니 정인인 계수가 있어서 계수생 간목, 간목생 병화, 병화생 기토, 대부를 논하는 명식이다. 이것을 비조구열이라고 한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인연성을 타고 운기를 타고 갑자기 승승장구해서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명식이 기토, 병화, 간목, 계수로 이어지는 비조구열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아까 설명했던 이 병화는 포괄적 성분이고, 그러나 빛작용을 했을 때 더욱 좋지만 열기작용을 한다면 만물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바가 없고, 정화는 부분적인 열기작용이므로 경금을 단련시키는 작용은 병화보다
정화가 더욱더 뛰어나고 이때 신금이 투출했다면 형질 변경이 되기 쉬우므로 화학이 지지각이라다. 그래서 각기 청간을 원할 때가 있고 지지를 원할 때가 각기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 부분은 이 간목에서 특히 목화 상관격에 4월이나 5월 또는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나 정화가 투출한 것보다는 사화, 오화, 미토가 지지로만 있을 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 그래요. 화기가 이거 지지 한 글자만 있으면, 즉 사화, 4월인데 한 글자만 있다면 병화나 정화도 괜찮다 그래요. 있어도 이 4월일지라도. 그러나 사화가 있고 또는 미토가 있거나 아니면 오화가 있거나 아니면 수토가 있거나 이러한 상태라면 화기가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병정화보다 지지로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각기 사주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간목의 신금이 투출했다면 정관인데 정화가 여기에서 같이 투출했다면 상관, 경관이 되기 때문에 매우 흉하다. 그러므로 이때는 지지로 신금이 투출했다면 지지에 사, 오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병화가 한 글자 있어서 신금과 격하고 있거나 만약에 정화가 희신으로 간목에 근접하고 경금과 무토가 있으면 유신유화라해서 즉 간목과 경금 그리고 무토 정화가 있으면 여러 번 설명을 했죠. 이것은 정화일간이라면 간목 무토 경금 무토일간이라고 했을 때 간목 정화 경금 경금일간이라 했을 때 간목 정화 무토 어떠한 구성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고 이러한 구조는 매우 좋은 구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양화하면 간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가 무토를 생하고 무토는 정화를 생하고 그리고 무토는 경금을 생하고 경금은 무토로 인해서 자기의 달의 덕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간목과 정화가 만나서 경금 무토로 구성이 되었다면 예술적 재능 혹은 발표력과 표현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간목이 무토와의 관계는 무에 묻어가지만 독산 고목으로 고독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지만 병화나 정화가 하나가 투출했을 때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정화보다는 병화가 투출했다면 고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간목도 정적이요. 이 무토태산도 정적이기 때문에 독산 고목이다. 그래서 정화는 밤중의 비율을 상징하기 때문에 정적으로 고독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지만 이 병화가 투출했을 때는 밝은 대낮에 간목 나무이고 그리고 무토태산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관이 없다 그래요. 기토는 전적으로 간목에게 봉사하는 관계일 뿐 간목으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하면서 찢어지는 가슴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토와 간목은 항상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연간에 기토이고 일간 간목이었을 때 조상의 음덕, 부모의 음덕이 아주 길하고 좋다. 그리고 이 간목이 현모양처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기토가 월간이나 시간에 있다면 이 기토가 간목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당하고 간목 또한 시간 기토를 만났다면 나이 어린 여자, 앵앵거리는 여자를 만나서 간목이 피곤해지고
기토는 또 간목을 만나서 피곤해지고, 그래서 서로가 각기합이라고 그러지만 서로가 개, 닭 보는 또는 소가 닭을 보는 이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격합이 되는 것은 무난하지만 근접합은 불미한 것이다. 간목과 기토 둘 중에 한 글자는 기신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신인 기토에 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신인 기토에 합이 되거나 또는 기신인 간목에 기토가 합이 되거나, 그래서 이러한 경우 천면피한 인간이 될 수 있어서 재물을 탐하는 탐죄 괴인이 되고, 기토 입장에서는 탐관 괴인이요 간목 입장에서는 탐죄 괴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희신인 기토와 병화 개수의 배합이 잘 되었다면 경영 능력이 우수한 사람으로 양토 육목이라 하는데, 가을에 간목일간이 신강하다면 경금이 희신으로 작용하고 정화가 있다면, 이것을 흠목 위재라 하는데 정화가 있어야 더욱 좋고 큰 발복이 일어나서 상당히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은 수분이 없는 경우에만 경금을 기뻐하고, 또는 화토가 왕성하여 토설생수하는 경금이라면 더욱 좋고, 그러나 간목과 경금은 금저충은 불미하므로 경금과 간목은 서로 격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만난 경우 정화와 경금이 근접하고 간목과 경금은 격하고 있어야 하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간목이 경금을 만나는 것은 불미하기 때문에 시간 간목이나 월간 간목을 만날 때, 그러나 간목이 신강하다면 상관없다. 이 경금이 시간 경금이거나 월간 경금이 되어도. 그러나 올바른 조합은 간목과 정화를 만나고 월간 정화를 만나고 그리고 연간 경금이면 매우 아름답다. 그러나 이 간목이 신강하다면 이 정화가 시천간에 오고, 그리고 경금이 월간 경금이 되거나, 또는 이 경금이 시간의 경금이 되고 월간 정화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그래요. 다만 신약하다면 간목이 이 정화가 월간에 있는 것이 좋고 경금은 격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간목이 신금을 만난다면 이 신금은 정관인데 1년 12달 연간의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식상에서는 지지 식상이 있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이 신금을 보호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금이 신강 신약을 떠나서 월간이나 시천간에 신금이 정관인데 투출하면 목피 금상이라고 그래서 간목 두뇌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오히려 이 피해는 경금으로 인한 피해보다 신금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 만약에 정화가 없다면 병화라도 있어야 하는데 경금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간목이 경금이 근접하고 병화나 정화가 없다면, 또는 지지화기라도 없다면 정신계 이상이 발생하는 간목이 되므로 임수라도 있어서 금설생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중년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는데, 즉 이 경우에서는 이 경금이 왕성한 기신이 되고 이 경금이 칠살로 작용을 했을 때 그렇다. 그러나 이 간목이 신강한 사주라면 벌써 신강하기 때문에 수기도 있고 목기도 있고 왕성하다. 이랬을 때, 이때는 이 경금이 시천간이나
월천간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요. 여기 중년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된다. 이것은 신약했을 때의 문제이다. 겨울과 봄의 간목은 경금이 근접하고 있으면 두렵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 한다. 간목과 신금이 근접하고 있으면 목피 금상이라 하여 서로 간에 해가 되므로 지지사화나 오화가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경금이 투출했을 때는 지지도 물론 이거니와 이 정화와 병화가 한 글자 반드시 투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신금이 정화 옆에 근접하고 있다면 상관, 경관으로 형질 변경이 되어서 신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쓸모없는 정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된다. 남자 사주에 신금은 자식이며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되는데 이것은 자식과 남편을 상징하지만 단명, 정화가 투출했을 때는 상관, 경관, 부부, 이별, 사별, 남자는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 여자는 남편이 잘못될 수 있고 그러므로 신금이 투출했을 때는 지지화기가 길하고 상관, 경관이 되는 정화는 반드시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요. 임수가 시신으로 간목에 근접했다면 횡당, 유형이라 하여 길하고 병화와 함께 있으면 더욱 좋은 아름다운 미인한 미녀의 명식이다. 그러나 간목과 임수는 좀처럼 좋은 배합이 아니라는 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서로 간의 문제이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임수, 간목이 연결이 되면 임수 입장에서는 이 간목은 식신이다. 그런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다 그래요. 서로 이것을 입장 차이라고 그러는데 이 임수는 간목의 어머니로서 나의 모든 꿈, 내가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과 목표와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이루어주라. 네가 이루어야 한다. 너는 나의 분신이 이루어라. 그래서 모친의 너무 큰 기대에 의해서 어깨가 질린 일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간목에서 계수를 만났다. 계수는 정인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항상 간목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이 부분을 계수는 우로수가 되어 필요한 만큼의 비를 뿌려주는 상태이고 임수는 강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강물 옆에 있는 나무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서로 간의 지나침,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여기에 이 간목 옆에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병화는 연간에 있어서 병화가 이렇게 구조가 되었다면 이 간목이 중간에 끼어야만 되는데 중간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임수가 병화를 수화, 상조, 수화 기제를 이루어 준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임수생 간목, 간목생 병화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올바른 격국이 된다. 격국의 고저 차이가 이임수생 간목, 간목생 병화로 이어져서 이것이 100점이라면 이임수가 이 병화 사이에 끼어 있다면 내 어머니가 나의 활동 무대인 이 병화에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나한테 시비, 구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고 나의 인생 무대를 제어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일평생
나의 어머니, 나의 윗사람의 시비, 구설, 내가 하는 일을 발목을 잡게 된다. 그래서 간목, 임수, 병화로 이렇게 이어졌다면 이것은 50점도 주기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 배합, 이 부분을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목이 조열한 경우에는 개수를 좋아하지만 임수는 대체로 좋아하지 않으며, 그러나 칠살이 왕성하고 태양하다면 이때는 개수보다 임수가 뛰어나고 임수를 좋아한다. 이때만 이 간목이 임수를 좋아하고 그 외에는 개수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겨울에 이 간목일간에 정인격이 된다면 오히려 화기가 왕성하지 않는 한 어머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간목이 된다. 이 부분도 역시 참고를 하셔서 계절과의 조합,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겠고, 이 금기는 임수의 설기를 좋아하지만 계수의 설기는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천간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계수는 금기를 녹슬게 하므로 경금이 되었건 신금이 되었건 이 계수는 왕따시키면서 좋아하지 않는다. 다만 한여름에 태어나서 화기 왕성하고 금기가 높게 될 무렵, 이때는 또한 계수를 반갑기도 하지만 이때의 계수는 다 증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진토나 축토를 요구하고, 이 계수는 진토나 축토에 암장되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금기는 이 계수가 자기를 제대로 설기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력하고 나약한 자식으로 취급을 해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썩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금기가 왕성했을 때는 오로지 임수를 반기고, 아니면 지지 해수나 지지 자수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그러나 화기가 왕성하여 온도 조절을 해야 할 때는 계수를 따라갈 글자가 없으나, 화기가 왕성을 넘어서 태왕이 된다면 이때는 계수는 없어야 된다. 진토나 축토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각기 천간의 입장 차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계수는 우롯으로 온도 조절을 하지만 임수는 강물이므로 모터를 돌려 물을 끌어올려야 하므로 수고로움이 따른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꼭 기억을 하셔요. 계수는 우롯으로 온도 조절을 하며 그래서 우리 성분이 된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임수는 강물이기 때문에 모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 성분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이 임수가. 그래서 이 계수는 수도꼭지만 누르거나 돌리면 나오는 물에 해당이 되고, 이 임수는 옛날 시골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뜨거나 펌프질을 하거나 요즘 시대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하거나 이러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 성분이고, 이 계수는 우리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계수가 희신으로 간목에 근접하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서 큰 발전을 하게 되고, 병화나 기토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 양환 명식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게 간목과 기토는 격하고 있어야 하고 계수와 병화는 또한 격하고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간목은 화기왕성하다면 반드시 진토를 만나야 하며, 수기왕성하다면
인목을 만나야 한다. 자, 시간이 명식 두 개를 자월 간목과 축월 간목을 할 계산을 잡았는데 시간이 벌써 4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일부라 칭하고 내일 2부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 그래요. 자, 오늘은 간목일간에 만나는 12개월 통변을 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1부라 칭하고 내일 2부에서 공부를 이어나가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